책 읽고 꼭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2권, 3권 읽는 동안에도 전혀 느끼는 바가 없다? 그 시간에 넷플릭스를 보세요.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지식을 책으로 배우는 남자 박 작가입니다. 오늘은 문해력을 저하시키는 읽기 습관에 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선 문해력의 의미에 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해 또는 문자 해득은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일 또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넓게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같은 언어의 모든 영역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여기까지는 정말 글자 그대로 문해라는 단어의 직독직해죠. 저희가 생각하는 문해라는 단어의 의미와는 다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유네스코가 정의하는 문해력의 의미입니다. 문해란 다양한 내용에 대한 글과 출판물을 사용하여 정의, 이해, 해석, 창작, 의사소통, 계산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자, 그러니까 단순히 읽고 쓰는 것을 넘어서 어떤 텍스트를 읽었을 때 그걸 깊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 또 익힌 내용 등을 새롭게 정의하고 더 나아가 창작까지 할 수 있는지, 한마디로 글을 가지고 놀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 바로 문해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독서 교육에서 잘못된 게 있다면 어려운 책을 읽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어머님들이 그래요. 문해력은 과연 어려운 책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독서가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 애들 독서 토론 학원에 보내놓잖아요. 첫 시간에 선생님이 들어와서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책 한 권을 주면서 다음 시간까지 읽어오라고 해요. 다음 시간이 되면 돌아가면서 읽고 뭘 느꼈는지 물어볼 거란 말이죠. 정상적인 초등학생이라면 느낀 게 없을 거예요. 왜냐면 어렵거든요. 프란츠 카프카의 작품은 되게 추상적이라서 어떤 작가의 의도를 세세하게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책이거든요. 일례로 저도 어제 이 작품을 다시 읽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변신이라는 작품을 읽은 게 이번이 총 3번째인데 여전히 작가가 어떤 말을 하고 싶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읽긴 읽었는데 결말도 알긴 알겠는데 어떤 일련의 스토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읽으려고 덮고 치웠어요. 역시 3번째 시도도 실패로 돌아간 거죠. 물론 문해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프란츠 카프카의 어떤 변신이라는 작품을 읽고 나서 뭔가를 느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처럼 지극히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책을 1만 권 넘게 읽은 저 입장에서도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작품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초등생이 이 작품을 읽고 어떤 느낀 바가 있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람들이 되게 잘못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문해력은 어려운 책을 읽는 능력이다. 이런 생각, 이런 정의부터 우선 집어치우자고요. 읽을 수 있는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 나이 때 마땅히 읽어야 될 책이 분명히 있거든요. 특출나지 않고서는 사실 그 나이 때 읽어야 될 책의 캐파를 넘어선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제가 생각하는 문해력은 아주 쉬운 책을 읽더라도 그 안에서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저는 사실 문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보다는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지우와 피카츄의 모험담을 읽고 그 스토리를 기반으로 비슷한 스토리류의 어설픈 소설짓기라도 해내잖아요. 그게 사실 문해력이 뛰어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떤 글을 읽고 글을 활용하기 위해선 그 작품 속에서 굉장히 진한 걸 느껴야 되거든요. 책을 자꾸 암기하려고 해서는 문해력이 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부산 여행을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광안리 앞바다에서 본 해질녘 노을, 그 황홀한 장면이 잊고 싶다고 잊혀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 장면을 막 기억하려고 애쓰진 않겠지만 그때 느낀 웅장함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책을 읽는 동안에도 뭘 기억했냐기보다는 어떤 걸 느꼈느냐에 따라서 문해력이 결정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독서 교육에서 문해력이란 내 독서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수준에 맞는 책을 고르세요. 마음에 드는 책이 있다면 2번, 3번도 읽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글이 이미지화가 되어서 머릿속에서 텍스트를 주무를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때부터 작품의 난이도만 살짝씩 높여가는 거죠.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독서는 즐거워야 해요. 즐겁자고 하는 게 독서거든요. 영화를 고통받으려고 보지 않듯이 책도 고통받으려고 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에피소드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